거기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쌀쌀한 12월의 거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쌀쌀한 날 중국 마음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박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찔리입니다. 네, 오시는데 춥지 않으셨어요? 날씨가? 너무 따뜻해요. 왜? 겨울답지가 않네요. 추운 동네, 추운 북쪽 나라에서 오셨지? 꼭 그런 것도 아닌데 사실 아무리 겨울이더라도 대부분 시간은 실내에 있고 이동할 때는 또 택시 거의 추위에 시달린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구나. 그렇게 귀하게 자라가지고 어려운 걸 모르는구나.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야, 어렸을 때 그 삭풍에 막 귀를 막 에이면서 막 이렇게 그런 거 없구나 별로. 근데 올해 유독 겨울이 좀 따뜻한 느낌이 들죠. 이제 이번 주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한번 맹추위가 한번 찾아오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올랐는데요. 네. 상해 종합지수 0.69% 상승, 심천 1.47% 상승. 창업한 지수와 과창 50 지수는 2% 상승했고 항생 지수는 한국 시간 오후 4시 기준 0.08% 상승, 항생테크 0.63% 상승. 거래량은 조금은 늘었지만 그렇게 큰 증가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주로 4가지. 첫 번째는 오늘 개장 전에 인민은행에서 신용 회복 관련해서 정책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L3 관련 그 중국 현지 진전에 대해서 업데이트했잖아요. 계속해서 업데이트해드리고 세 번째는 12월 18일에 드디어 해남 자유무역항이 본격적으로 출범했는데 아무래도 그 관련된 테마주가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난주에 이어서 반도체주 계속해서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보시면 오늘 아침 개장 전에 사고 냈어 내가. 네네 죄송해요. 개장 전에 인민은행 홈페이지에 이런 공지가 하나 나왔는데요. 개인 소비자들이 신용 회복 관련한 조치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보면 코로나 때부터 한 몇 년 동안 아마 한국도 그렇겠지만 개인들이 잠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뭐 대출을 못 갚았다든지 그런 개별 케이스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민은행에서 발표한 게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회당 그 소비 금액이 10,000yuan 그러면 한 210만 원 그거에 대해 그 제 시간에 갚지 못한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만약 이 소비자가 2026년 3월 31일까지 그거를 다 상환했다. 그러면 인민은행 산하에 그 개인 신용 조회 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2026년 3월 3일까지 그 전거를 다 상환하면 이제 그 날부터는 인민은행 산하의 신용 조회 그 시스템에 그게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에 소비나 뭐 대출 받을 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일정 수준만 잘 갚으면 지워주겠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그 연기된 거를 내년 3월 31일까지 갚으면 이제 그 시스템에서 그 못 갚은 그 기록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못 갚은 사람이 3개월 만에 어떻게 돈이 생기겠어? 근데 요 금액이 회당 건당 금액이 210만 원 그렇게 큰 그런 그러니까 잘 자란 거 그러니까 그 딱지 그 빨간 딱지 붙은 거 떼주겠다. 요거는 어떤 어마어마한 그런 큰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소비자들 대상으로 그때 사정이 뭐 생겨서 조금씩 연기되거나 그래서 그렇게 요거는 하고 나중에 또 신용을 창출해주겠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보면 소비 안정화 여러 가지 조치 중에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인민은행에서 이런 신용 회복 관련해서 조치가 나왔다. 그리고 오늘 그 해남 12월 18일에 해남 자유무역항이 본격적으로 출범했는데 오늘 관련 해남성에 본사를 두고 있거나 또는 그 자유무역항이랑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다 10%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국 중면, 중국에서 최대 면세점이죠. 면세점인데 자꾸 중면 하니까 짜장면 느낌이 아니요. 자꾸. 이 중국 중면이라는 종목이 상해와 홍콩에 동시 상장되는데 상해 종목 601888 오늘 10% 상한가. 그리고 이어서 01880 중국 중면 상해 홍콩 종목은 오늘 13% 상승했고요. 이어서 해남의 공항이 있잖아요. 해남 공항이라는 종목 600515 마찬가지로 10% 상한가. 이어서 해남 항공 홀딩스 600221 600221 마찬가지로 10% 상한가. 그리고 해남 발전 002163 10% 상한가. 그리고 해협 항운
10% 상가. 대체로 해남 자유무역항과 관련된 종목 또는 그 해남성에 본사를 두고 있는 종목들이 몇십 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오늘 상한가 또는 급등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좀 하나 궁금한 게 네. 홍콩은 어떻게 돼? 그거랑 대립적으로 볼 필요 없는데요. 이게 그 역할이 많이 다릅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남 자유무역항 공식 출범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생각나는 게 뭐 자유무역항 들어올 때 관세 면제라든지 그렇지. 또는 뭐 외국인들이 가서 뭐 면세점 쇼핑하면 더 좋은 가격에 그런 거를 생각하잖아요. 사실 근데 비자도 무비자일 거고. 네. 그치? 근데 네. 근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그 중국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1년 반 동안 한 50개 이상의 국가 대상으로 무비자 그거를 했잖아요. 이제부터 네. 점점 더 확대할 거예요. 근데 해남 자유무역항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규정 조치 얼마 면세하고 그런 규정들을 찾아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몇 개 규정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게 7월 23일에 발표한 해남 자유무역항 가공산업에 관한 그 세금 면제라든지 이런 조치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한국 기업이 어떤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을 해서 중국 시장에 판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래는 한국 국내에 뭐 가공 센터를 갖고 있다. 또는 싱가포르나 다른 나라에 또는 중국에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중국에 가공 기지가 없다. 그러면 해남성 안에서 가공 공장, 가공 센터를 운영해서 원자재를 예를 들어서 100만 달러의 원자재를 샀다. 가공하고 나서 이 제품을 팔 때는 예를 들어서 130만 달러 또는 그 이상이 된다. 그 부가가치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부가가치가 30%만 넘으면 그 해남성에 있는 가공 공장에서 중국 본토로 수입할 때는 제로 관세. 본토로? 네.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잠깐만. 해남은 뭐 그러면 중국 본토 아니야? 본토이긴 한데 해남성은 이미 자유무역항으로서 특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됐잖아요. 네. 그러면 법적으로 해남도에서 생산한 제품이 중국으로 들어올 때 물론 국내이지만 이미 이렇게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됐으니까 원래는 세금을 따로 계산해야 돼요. 중국 국토이긴 한데 자유무역항이라는 네네. 걸로 지정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뭐 여러 가지 저는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원래 중국 본토가 아닌 또는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거기서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제품을 다시 중국 시장 판매한 것도 많은데 이제부터는 그 센터 가공 공장들을 해남성으로 유치하는 효과가 생겨요. 그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뭔가가 근데 세금이 어떻게 면제가 되는지 조금 궁금하네. 그러니까 수입 예를 들어 수입 관세도 면세를 해주고 수출 관세도 면세해주고 자국내 판매도 면세를 해주고 뭐 이러면은 사실상 그거죠. 되게 해남성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30% 그러니까 30% 또는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만 되면 그 제품이 중국 본토로 수입할 때는 수입 관세 면제예요. 그러면 이거 외에도 다양한 그 혜택이 있는데 네. 이게 저는 가장 핵심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 그냥 단순히 해남성에 그 양포항이라는 큰 항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말라카 해협 화면을 보시면 말라카 해협 그 네. 지도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네. 이게 싱가포르가 이 말라카 해협의 혜택을 가장 크게 받잖아요. 근데 12월 18일 그 해남 자유무역항 출범 첫날에 이미 예를 들어서 밑에 인도네시아에 예를 들어서 어떤 광물이나 뭐 농산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는 항상 말라카 해협을 경유해야 됐어요. 네. 하지만 12월 18일에 처음으로 말라카 해협을 찍지 않고 바로 요 중국 해남성 그 제가 핑크색 별표로 찍은데 거기가 해남 자유무역항인데 바로 여기로 바로 수입해서 들어오게 됐어요. 어디서? 원래는 인도네시아에서 말라카 해협을 찍고 중국으로 들어오면 한 20일 걸리는데 최대. 네네네. 근데 이제는 이거를 안 찍고 바로 들어오면 6거래일만 걸려요. 인도네시아에서. 네. 그리고 이미 12월 18일부터 이미 이 자유무역항이 이미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게 이제 시간이 좀 더 흐르면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자유무역항을 이렇게 건설한 거는 다양하게 전략적인 목적이 있겠죠. 네. 그중에 하나가 바로
해남성을 단순히 자유무역항뿐만 아니라 가공 기지, 네. 새로운 어떤 가공 기지로 만들려는 그런 전략적 목적이 사이즈는 있습니다. 엄청 큽니다. 대만 사이즈하고 거의 유사할 정도네. 해남성 면적은 3.51만 평방킬로미터인데요. 네. 제주도 면적의 18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커. 네. 그래서 여기가 어떤 새로운 성장 포인트라고 보시면 그러면 중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제조업 중심인 거네. 어떤 측면에서는. 맞아. 그리고 이게 그래서 홍콩하고 안 겹친다는 얘기를 하는구나. 네, 홍콩은 아무래도 금융 쪽이니까. 네. 그래서 이게 해남도가 면적도 괜찮고 여기 항구로서 위치도 괜찮고 그리고 사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큰 게 제조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여기 해남성의 요 특성상 전통 제조업보다는 가공무역, 가공 제조업 이쪽을 이제 전략적인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엄청나게 많은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이 많은 인구들을 말레이시아까지 합산해서 여기를 향한 무슨 어떤 전략적 기지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이 해남 자유무역항을 자유무역항 플러스 미래의 가공 기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부터 뭐 동향이 있으면 그때 바로 자유무역항에 관련해서 원유 수송이 이렇게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네. 그동안에 왔다. 아시다시피 그 말라카 해협이 말레이 반도랑 수마트리 섬 사이의 해협이잖아요. 네. 뭐 인도양이랑 태평양을 잇는 세계적인 해상 물류 핵심 항로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씩 말라카 해협을 꼭 찍어야 하는 그런 해상 물류를 이제 점점 거기 안 찍고 바로 해남 자유무역항으로 오게끔. 근데 그 원유 같은 거는 여기를 안 찍고 올 수가 없잖아. 이게 제일 최단거리인데. 그게 네. 그러니까 이 관계가 그냥 대체 그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조금씩 물류든 또는 제가 가공 기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거를 복합적으로 조금씩 해남성으로 유치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 싹 대체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현실적으로. 근데 시간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말라카 해협에서 일부 해상 물류 쪽이 조금 해남도로 이제 분산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시작이라서 이제 6개월 연간으로 이제 통계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네. 네. 여하튼 뭐 지금 보니까는 여러 가지 보관이 있을 만한 장소네요. 위치상으로 보면. 네. 이게 5년 동안 차분하게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부터 이게 단순히 자유무역항이 아니라 전략적인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리고 남중국해랑도 아주 그 범위 내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자유무역항의 어떤 역할이나 전략적인 그 효과 그거에 관해서는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관련 데이터를 통해서 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난주 후반에 그 L3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또 동향이 계속 있었잖아요. 12월 20일에 저번에 지난주에 그 공신부에서 L3 자율주행 차량 이종 허가하고 그게 일주일 지났잖아요. 일주일 지난 다음에 공신부에서 드디어 그 테스트 하나는 장안 자동차 산하의 그 자율주행 차량 하나는 북경 자동차 그룹 산하. 근데 장안 자동차 그룹의 그거는 종칭시 시내 번화가에서 주로 테스트하게. 그다음에 북경 자동차 그룹 산하의 그거는 북경 봉화 근처 고속도로. 근데 12월 20일에 뭐가 나왔냐면 그 장안 자동차 산하의 자율주행 차량 그게 종칭시 번화가에서 계속 일주일 동안 돈 그거에 대해서 L3급 자율주행 전용 차 번호판을 드디어 발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이제 자유롭게 그거를 그 시내에서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번호판을 받은 거는 아직은 장안 자동차 그 산하의 종칭시 번호 그거 하나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 좀 더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장안 자동차 산하의 그 L3급 그 자율주행 차가 이미 종칭시 시내에서 테스트 누적 거리가 500만 킬로를 축적했어요. 그리고 12월 16일에 셔펑 자동차가 광저우시로부터 L3급 자율주행차 그 테스트 라이선스를 받았잖아요. 그 외에 셔펑 외에 리샹 자동차도 받았고 셔미 자동차도 받았고 이제 아마 연말 연초에 뭐 셔펑이나 아까 그 장안 자동차에 이어서 조금씩 업데이트된 동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운전자 없는 차량들이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이다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중국의 L3급 자율주행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종목이 몇십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좀
가장 중요한 종목은 한 세 개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요 더사이라는 기업인데 002920 오늘은 1%대 상승했고 네. 그리고 다음은 002414 그 가우더 홍와이 홍유잖아요. 네. 그 적외열 영상. 적외열 영상 쪽에서는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기업입니다. 네네. 요 002414 상한가네요. 네,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고 다음은 천방과기 트랜시포 과기 테크놀로지 002373 오늘 2% 네. 상승. 그래서 오늘 이런 L3급 자율주행과 관련된 테마주 중에서 가장 급등한 게 아까 그 가우더 네. 고득 홍외 고득 적외열 영상 요 네, 종목. 그리고 이 종목의 영문명은 GUIDE Guide Infrared. 근데 요거는 가우드라는 그 지도도 있고 이 회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근데 적외열 영상 쪽에서는 이 종목이 아주 유명하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주에 반도체주가 좀 하락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오늘은 중국 증시중 반도체 업종 지수가 2% 상승했고 네. 12월 5일에 상장한 모어스레즈는 오늘 1% 상승했고 688795 그리고 12월 17일에 새로 상장한 메타X 688802는 오늘 1%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이제 또 상장할 게 하나 이제 곧 나오는데요. 좌측 하단에 비런 테크놀로지, 네네. 비런 테크놀로지가 뭐 큰 그거 없으면 1월 2일에 홍콩 상장 예정이다. 네네네. 근데 오늘 기사는 나왔는데 100%까지 안 돼. 아마 그럴 것 같아요. 1월 2일.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나는 내년에 한 몇 개월 정도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네. 요 네 개를 중국 현지에서는 재미있게 뭐 네 마리 작은 용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 종목 중에 캠브리컨 1% 상승, 그리고 해광정보 5%대 상승, 그리고 SMIC 홍콩 종목은 6%대 상승, SMIC 상해 종목도 마찬가지로 6% 상승. 그 화홍 반도체 홍콩 종목과 상해 종목 모두 4% 상승했고 그리고 장비 업체 북방 화창은 오늘 3% 상승했고 2위 장비 업체 중리 반도체 설비는 지난주 시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2월 19일부터 타 장비 업체 인수 합병권 때문에 거래 정지 중입니다. 네. 네. 그리고 끝으로 지난주뿐만 아니라 12월 들어서서 상업 우주 관련주가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오늘은 조금씩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상업우주 테마주가 한 0.4% 강보합인데 업종지수. 근데 항천전자가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 항천전자 3% 하락했고 항천동력 3% 하락. 그리고 중국 위성은 또 반대로 8% 상승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데 오늘 하루만 봤을 때는 급등한 종목도 있고 하락한 종목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그 CATL 호재가 있었는데 오늘은 CATL 심천 종목은 0.5% 소폭 하락했고 CATL 홍콩 종목 03750은 0.7% 소폭 상승했습니다. CATL 300750 심천 종목은 0.5% 소폭 하락, 홍콩 종목은 소폭 상승. 네. 네. 그리고 가장 끝으로 한동안 그 유엔 달러 환율을 체크 안 한 것 같은데 네. 요게 올해 연초부터 오늘 오전까지 유엔 달러 환율입니다. 네. 연초의 7.335에서 오늘 오전장 기준 7.0348. 그래서 네. 유엔화가 계속 1년 강세죠. 내내 거의 강세. 그리고 이 유엔화 강세에 대해서 중신증권이 내년에도 유엔화 강세는 대체로 이어질 것 같은 분위기다라고 근데 코멘트를 사실은 했습니다. 뭐 내수를 살려면 엔화 강세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어제 근데 방향은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중국 정부가 아예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나오는 얘기 같은 건 없나? 근데 그거보다는 이게 달러 지수의 흐름에 따라 사실 그게 크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의지도 있지만 우선은 달러 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유엔 달러 환율. 그래서 작년에 이제 칠엔이 잠깐 깨진 적이 한 번 잠깐 있었잖아요. 네. 24년도 이번에 또 그렇게 될 건지 그때 저때 7위원이 깨졌을 때는 엔화가 강세였을 때잖아. 엔화가 160엔 정도 수준에서부터 파죽지세로 떨어지면서 140엔까지 떨어졌을 때 그러면서 8월 달에 이제 그 저 블랙 무슨 데이였어? 하여튼 8월 4일 날 대폭락 났을 때 위안화도 같이 강세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좀 일회성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제는 이제 기조적으로 낮아졌는데 과연 저 7위엔에서는 상당히 오래 있겠지? 네. 왜냐면 중국 네. 정부가 원하는 거는
절대적인 일방적인 유행어 강세가 아니라 그렇겠지. 어느 정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항상 매월 또는 뭐 몇 개월마다 중국 중앙정부에서 개최하는 또는 인민은행에서 개최하는 어떤 회의에서 항상 사용하는 똑같은 변함이 없는 그 표현이元화 환율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구간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뭐 이런 표현을 항상 똑같이 써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우리 중국 마감이 많이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전 세계의 흐름을 파악할 때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에서는 어떤 산업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어떤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지 파악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찐링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모든 구독자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 안녕.